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벌어진 한 비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바슈빌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출과 함께 일어나 일하고 해가 지면 저녁 식사를 하고 잠에 드는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평화로움 속에 안도감을 느끼긴 했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변화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광장 한복판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오두막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밤새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신화 속 존재 같았습니다. 오두막은 주위 환경과는 이질적인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건축 전문가마저 그것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두막을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갈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셰릴라는 용감한 젊은 여성이 주민들에게 고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확실하다. 나는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알아내보겠다. 그녀의 결정은 마을 주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셰릴라를 응원하며 오두막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세계 여러 문화의 상징으로 가득한 그림들이 가득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셰릴라는 한순간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이 알 수 없는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오두막 속의 중심에 이르자 셰릴라는 벽에 걸려있는 이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치는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셰릴라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장치가 반응하며 이곳에 온 것을 환영하오. 셰릴라, 당신은 변화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바슈빌의 변화를 이끌 사건의 주체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진리를 창출하려면 당신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셰릴라는 오두막에서 나와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오두막 안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하며 자신이 본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셰릴라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서 신뢰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슈빌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했고 창의적인 농업 기술을 개발했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셰릴라의 리더십 아래 예술작품과 혁신적인 과학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셰릴라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건의 여왕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이렇듯 알랭 바디우이 사건의 개념은 바슈빌의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진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공포와 불확실성을 딛고 나서야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음을 바슈빌 사람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변화가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과연 당신은 이런 사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작은 마을에 디르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는 늘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루는 디르크가 마을 광장에서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쏟아지며 도시 한복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디르크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당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공격한 것이라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신이 노하여 벌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근처 화산이 폭발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디르크는 자신의 집서재에서 길버트 하먼의 설명주의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아야 해.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디르크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모두 밝은 빛을 보았고 그 후에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조사하여 구덩이의 크기와 깊이, 주변 파편의 형태를 세심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산에 올라가 혹시 모를 자연적인 집안 파열의 흔적이 있는지 탐색했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디르크는 가장 타당해 보이는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유성이 마을에 떨어졌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오래된 기계가 폭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혹시나 군사 실험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각 가설을 증거와 대조해보면서
디르크는 유성 충돌이라는 가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답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구덩이의 형태와 주변 파편은 모두 이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대기에 진입하며 밝은 빛을 발생시키고 중력 과열과 충돌 충격으로 큰 소리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디르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론을 설명하며 증거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놀랍게도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계인의 침공이나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디르크는 길버트 하몬의 설명주의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사건을 해석하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항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은 조금 더 과학적 사고를 하는 공동체로 변모해갔고 디르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철학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날 밤 디르크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빛도 결국 설명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던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 헤르만이라는 이름의 사라가 있었습니다. 헤르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간혹 철학 강연을 열곤 했는데 그날의 주제는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 윤리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의 기분도 상쾌했기에 그는 사람들을 마을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헤르만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셸러는 가치를 여러 계층으로 나눈다고 했지요. 그중 가장 낮은 단계는 감각적 쾌락의 가치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장 높은 단계의 신적 가치는 어떤 거죠? 그건 좀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요? 헤르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적 가치는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 추구해야 할 지향점 같은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고 더 큰 그림을 보며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다소 추상적인 개념의 혼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은 좀 더 쉬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어요. 헤르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감각적인 쾌락을 쫓으며 살았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매일매일을 즐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그 감정은 다름 아닌 생명의 가치, 그보다 높은 단계의 가치라 할 수 있었죠. 그 사나이는 새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정신적 가치였죠. 그는 새를 보면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을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신적 가치에 가까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삶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지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신적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헤르만에게 다쳤던 새 이야기가 진짜인지 물어봤지만 그는 미소만 지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헤르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그 계층을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서로의 가치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헤르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각기 다른 감정들은 그저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헤르만은 그날의 강의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고 그 감정이 이끄는 길을 따르세요. 그곳에는 더 높은 가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사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서 소개된 심리역사학은 생각해볼수록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내 스크린에 변경된 뉴스가 뜹니다. 심리역사학을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 발표. 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의 당신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안간힘을 쓰다 그날 저녁 뉴스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미래 도시계획의 핵심을 구현할 기반으로 심리역사학이 채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곧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미래의 사회 변화를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심리역사학 이론의 창시자인 하리 셀던 박사를 인터뷰합니다. 셀던 박사는 특정한 물리적 법칙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듯 대규모 인구의 집합적인 행동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변동, 사회적 불안 또는 문화적 이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실험적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느 도시는 심리역사학을 활용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했으며 다른 도시는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기술은 심지어 인간관계의 변화를 예측하여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돌아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료들은 모두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중 가장 IT에 능한 동료가 갑자기 말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도 비슷하군요. 서버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심리역사학도 데이터를 통해 대중이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행동이 예측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측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대화에 참여한 모두를 잠시 침묵에 빠지게 했습니다. 심리역사학이 불러올 수 있는 윤리적 논란과 가능성을 두고 누군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다른 누군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론적이지만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심리역사학의 개념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끝없는 가능성입니다. 이렇듯 이삭 아시모프가 창조한 심리역사학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가 원한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닌 바로 그런 상상력의 순간들이 아닐까요?